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까지 하늘 화창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온 화요일인 오늘은 비 소식 있습니다. 오후부터 하늘 흐려지겠고 제법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10에서 많게는 60mm입니다. 야외 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비가 내려도 한낮에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내일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가운데 기온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나뭇잎이 검게 마르는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어떤 병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읽고 나누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5월 2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보면 이달 강원 아파트 분양 전망은 70입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24.5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연구원은 중동전쟁의 종전 합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도의 초대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과 경기 접경지역에 평화 태양광 벨트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기기와트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에서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경비 체제를 강화합니다. 먼저 강원경찰청과 도내 17개의 경찰서에 선거 경비 통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 당일 개표를 마칠 때까지 관련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원주시가 올해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6만 7천여 필지입니다. 조사에서는 항공사진과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지역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 속도가 빠른 병해인 만큼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박명수 농촌지도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수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지역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실까요? 지난 5월 18일에 관내 배농가에서 의심주가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발생 면적은 배농가 1개소의 0.91헥타이고요.
바로 다음날 긴급 방제 명령을 받아서 19일부터 매몰 작업을 시작했고 24일은 엊그저께 매몰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농업 종사자가 아니라면 이 과수화상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과수화상병이 무엇인지 특징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이거든요. 네. 한번 감염이 되면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서 국가에서 금지하는 병해충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무서운 게 한 번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고 또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주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그런 병해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이게 감염되면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 과수화상병에 걸린 나무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감염된 나무는 불에 탄 것 같이 검게 변하면서 말라 죽게 되는데요. 예. 초기에는 인맥을 따라서 검게 변하게 되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신초끝이 처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후기로 가게 되면 열매나 가지, 나무 전체가 고사가 되면서 병증이 있는 부위는 누런 세균액이 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농업 종사자라면 그런 증상을 딱 봤을 때 과수화상병이다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알아두면 그러면 그래도 속도 감염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게 그 전에 좀 네. 진압이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 네. 이맘때죠. 5월에서 6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네. 집중되는 이유와 또 확산 속도가 빠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과수화상병을 일으키는 병은 세균인데요. 예.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병 발생의 최적의 온도가 25도에서 28도이거든요. 그래서 추운 동절기에는 잠복해 있다가 봄에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5, 6월 달에 비가 오고 이제 기온이 오르면 급속하게 번지게 됩니다. 근데 또한 이 병원균은 기온이 오히려 30도 이상으로 높게 오르는 7, 8월 달에는 소강기에 접어들어서 활동이 뜸해지고요. 이듬해 다시 월동한 후에 다시 봄부터 활동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고온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뭐 30도를 네. 웃도는 그런 기온이 아니라 25도에서 28도가 적정하게 네. 이제 이 균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라는 말씀이시고 습도도 네, 딱 이맘때가 적당해서 네. 5월과 6월에 봄에 가장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네.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없으니까요. 예. 작업 시에 꼭 지켜야 할 예방 수칙들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화상병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방이 최선이고요. 저희도 그 예방을 위해서 농가 교육이라든가 사전 방제 약제 배부를 통해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농작업 간의 손소독이라든가 발소독, 그다음에 저희가 배부해드린 그런 방제 약제를 적게 잘 살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방제 약제를 적절한 시기에 꼭 잘 살포해달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앞서 또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감염 속도가 빠른 병해인 만큼 의심 증상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텐데 만약에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가 있다면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가는 지체 없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고 접수 즉시 현장을 출동하여서 상황을 파악하고 병이 의심이 되면 일단 간이 진단으로 병을 진단하게 되고요. 간이 진단해서 병이 나오면 또 기술원에 정밀 진단 의뢰를 해서 확진이 되게 되면 이번과 같이 매몰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이고, 확진이 되면 검게 그을린 나무는 결국
이제 말 그대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의 마음도 타들어갈 것 같은데 더더욱 예방이 정말 최선의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농가의 노력과 함께 기관에서는 그럼 과수화상병 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또 해주고 계신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초에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예. 3월 초에는 개화기 전후에 방지할 수 있는 화상병 예방 약제를 4회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할 수 있는 에탄올이나 물티슈, 그다음에 용농 기록장을 배부하여서 병해충 그런 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꼭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뭐 봄이면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제 관련 뭐 과수원에 방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과수원에 방문했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 화상병의 주요 전염원이 농작업 자해에 의한 전염이거든요. 그 말은 뭐 신발이라든가 손에 병원균이 묻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드린 에탄올이라든가 소독 약제를 가지고 손이라든가 신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여러모로 소독이 중요하네요. 사람도 나무도 그렇고요. 자, 우리가 오늘은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맘때 또 주의해야 할 다른 병해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사과배뿐만 아니고 복숭아 등 모든 과수가 봄에 개화기 전후부터 해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병해충이 많이 증가하는데요. 화상병 말고 사과에서는 불안병, 뭐 복숭아에서는 탄저병, 배에서는 흑성병 등 기주식물마다 특정 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병은 일단 발생이 되면 화상병뿐만이 아니고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예방적 예찰, 그다음에 예방 약제 살포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수 이외에 혹시 뭐 다른 작물 관련해서 이맘때 또 특히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적절히 지금 비가 와 줘서 다행인데 봄철에는 사실 장마기 전에 가물어서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관수를 또 철저히 해 주셔야지 지금 한창 크고 있는 감자라든가 양파 이런 비대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감을 때 물 잘 주고 그다음에 방제 약제 잘 치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역의 과수 농가와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발생되는 이런 과수 화상병의 양상을 보면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시는 농가에서는 잘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병이 발생되는 농가를 보면 예방 수칙을 잘 따르지 않았거나 방제 약제를 잘 살포하지 않은 그런 농가에서 발생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다시 한번 이게 손 소독이라든가 작업 도구의 소독, 그다음에 저희가 배부해드린 방제 약제 살포를 마짐없이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빠른 신고를 하는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농가에서는 당분간 조금 더 꼼꼼히 둘러보고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쪼록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도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박명수 농촌지도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는 학창시절 이후로는 읽어본 적이 없거나 그래서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텐데요. 원주 작가들의 시와 문장을 함께 읽어보는 특별한 시 이야기 교실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마련한 시 이야기 교실 소식인데 이름이 재밌는 원주시라고요. 네. 이 원주의 시를 읽어보는 프로그램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원주 작가들이 쓴 시와 문장을 통해서 시와 문학에 편하게 다가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시를 잘 쓰는 방법을 배우는 창작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시를 느끼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한 점은 원주에 사는 시인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는 건데요. 이웃 시인들의 시와 또 시를 통해 표현된 원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그 정서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기획이 됐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주말 동안 총 6회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윤주택 교육문화팀장에게 프로그램 기획 취지에 대해 먼저 들어보시죠. 네, 시라고 하면 보통 어렵다,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분들이 시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답이 바로 원주에 사는 시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원주의 거리, 바라보는 풍경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며 숨쉬는 원주 시인들의 삶과 그들의 따뜻한 시선들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거창하게 시를 잘 쓰는 법을 배우는 창작 중심의 수업이 아닌 그보다 훨씬 편안하게 문학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시를 쉽게 이해하고 즐기기 위한 시 읽기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원주 시인들의 다양한 시를 함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시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 프로그램 진행은 지금 시인이자 시낭송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홍현희 강사님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원주시 함께 읽어요라는 슬로건에 맞게 커리큘럼이 준비됐습니다. 또 이 강좌에 등장하는 주요 시인들은 원주의 깊은 향토적인 색을 가진 시들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원주의 풍경과 거리를 시로 표현한 작품들을 보면서 원주가 이렇게 또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실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월에는 시를 쓰고 싶은 그대에게 라는 주제로 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간에 대해 경험을 하고요. 7월에는 특히 원주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보는데요. 지역 작가의 시선으로 들어가 보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원주 작가들의 시와 문장을 소리내서 함께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본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일상적인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는 법, 또 말에 무게를 더하는 침묵의 기법처럼 시적 표현들을 재밌게 마스터할 수 있고요. 8월과 9월은 이 강사님의 해설을 통해서 시 속에 숨겨진 작가의 삶까지 들여다보고 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직접 시를 써보는 시간까지 이어지는데요. 원주에 관한 시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원주천 발원지를 함께 가보는 야외 프로그램, 또 시와 문장의 낭독 콘서트 같은 특별한 이벤트들도 중간중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윤주택 교육문화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주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주말 아침 시와 문장으로 향기롭게 시작해보세요. 네, 가장 깊은 울림을 드릴 수 있는 멋진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좌에서 가장 중점을 둔 기준은 바로 우리 원주만의 깊은 향토적 색깔입니다. 멀리 있는 거창한 문학이 아니라 진짜 원주의 색깔을 입힌 시들이 중심이 됩니다. 어렵고 딱딱한 해설 대신 원주를 사랑하는 시인들의 따뜻한 시선을 따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시인들이 주옥 같은 시가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하나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한 땀 한 땀 태교 바느질 수업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열리는 수업인데요. 모빌이나 아기 신발, 턱받이 같은 아기 용품들을 엄마 아빠가 손수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적인 시간입니다. 그럼 이번 재밌는 원주시 강좌 신청 방법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재밌는 원주시 강좌는 지난 5월 21일부터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는데요. 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주의 정취를 시를 통해 느끼고 시를 써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상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경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원주의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 원주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하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평창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병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평창군에서 가족과 청소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 소식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는 5월 SAC 온스크린 평창 프로그램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인형극 피노키오를 상영합니다. 이번 작품은 50년 전통 일본 인형극단 무수비자의 공연으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익숙한 이야기 속에 상상력과 따뜻한 감동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상영은 오늘 26일 화요일 저녁 7시 해피700 평창시네마 그리고 28일 목요일 저녁 7시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현장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운영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동심과 추억을 전해줄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는 26일과 오는 28일에 만나볼 수 있는 인형극 피노키오 소식이었습니다. 평창문화관광재단의 인형극 소식이었고요. 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요? 네, 평창군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참여형 만들기 프로그램 도란도란 우리 가족 이야기를 운영합니다. 이번 활동은 환경의 날을 기념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지구 모양 비누 만들기 체험 키트를 활용해 가족이 함께 환경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평창군 맞벌이 가정 15가정으로 키트 배부는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놀이로 가족이 함께 시간도 보내고 또 지구 환경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 키트 배부는 6월 5일까지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움과 자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 가족센터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퇴근 후 캔바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디자인이 처음인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으로 사진 편집과 카드 뉴스 제작, 영상 편집, AI 이미지 제작 등 실생활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문화복지센터 3층 다목적 강의당에서 운영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직장인, SNS 홍보에 많은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SNS 활용해서 홍보 게시물 올리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번 배워두면 그야말로 쓸모가 많을 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생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고요? 네, 평창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는 2026년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 계획안 주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진부 문화복지센터 강당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번 공청회에서는 농촌 공간 재생과 생활 환경 개선 등을 담은 시행 계획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역 발전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2026년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시행 계획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평창군 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캠페인 소식까지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홍보 및 걷기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워크온 앱과 연계해 총 5만 3,100보 걷기와 금연 퀴즈 맞히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과 학교 흡연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담배 사업법 안내와 함께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병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